네, 안녕하세요. 지난 3편에서 세포들이 어떻게 정보 교환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그림을 그려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포 그림을 이번에 좀 크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좀 전보다 되게 크게 그렸는데 세포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는 성벽처럼 세포막이 이제 있고요. 참고로 이 세포막은 그러니까 지질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성벽만 있으면은 왔다 갔다 정보들이 왔다 갔다 못하니까 여기에는 이제 이런 문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번 시간에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은 과거에 이제 국사책 같은 거 보면은 모든 문에서 모든 게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어떤 문은 이제 뭐 왕만 지나다닐 수 있는 문들이 있는 거고 어떤 문들은 뭐 누구만 지나다닐 수 있는 거고 각자 역할들이 있는데 세포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문들이 있긴 하지만 각자 역할들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정보가 어떤 정보가 왔다 갔다 하냐에 따라서 그 문에서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3개 정도 문만 이제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이 이제 있다고 하고 여기가 이제 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정보 중에 하나가 여러 뭐 정보들이 있겠지만 어떤 정보들이 이제 있냐면은 자라나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증식해라, 빨리빨리 커라 그런 신호들의 이제 종류가 있는데 요런 신호의 종류들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나 보시면은 요런 단어 혹시 보신 적 있으실 거 헐투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신호들이 요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요 문을 그래서 이게 문인데 이거를 좀 더 이제 의학적으로 세련되게 표현을 하면은 이거 이제 수용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수용체를 이제 영어로 하면은 받아들이는 곳이다. 이런 신호들을 받아들이는 곳이다라고 해서 리셉터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요런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라고 하면은 요거를 수용체긴 수용체인데 얘가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해서 얘를 HER2 리셉터라고 이제 예를 들을게요. 우리의 몸에 만약에 문에 이게 그 세포 하나에 요런 이제 문이 이제 세 개가 있는 거고 요 세 개의 문으로 요런 자라나라는 신호들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들어가서 최종적으로는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자라나. 뭐 핵이 그거를 그 신호를 받고 자라나야 되겠다. 그래서 본인의 갖고 있는 DNA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설계도를 복사를 해서 이제 증식을 막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유전적으로 이런 문들이 유난히 되게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는 예를 들어서 요 세포에는 이런 문이 3개만 있어야 되는 건데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 유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설계도가 조금 잘못 설계가 돼서 그 사람의 설계도에는 문이 3개가 아니고 문이 뭐 6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원래는 요런 신호들이 그러니까 뭐 세 방향이니까 3차로라고 표현하면 3차로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이제 문이 6개다 보니까 6차로잖아요. 그러니까 신호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극을 얘를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방에서 이제 들어가니까 신호들이. 그러면은 핵은 당연히 과거보다 더 많은 신호들을 받게 되다 보니까 계속 자라나게 됩니다. 정상적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계속 자라나게 되면은 이게 세포들이 막 자라나게 되는 거죠. 이것들을 과학자들이 이제 발견을 했고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발견을 많이 했냐면은 유방암 환자들에서 발견을 했어요. 물론 유방암 모든 환자들이 요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유방암 환자들 중에 어떤 환자군들은 요런 것들이 좀 유난히 문들이 많네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하면은
홀수가 수용체가 과발현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이 많다는 거예요. 문이 정상보다 문이 많으니까 신호가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얘를 자극하게 되고, 그래서 세포가 막 증식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과학자들이 고민을 해본 것 같아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지? 라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건데,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요 문들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사실 되게 좋겠죠. 사실은.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이 설계도 자체를 과학자들이 바꿔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뭐 과학 기술로는 물론 공부는 되게 많이 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이 설계도 자체를 바꾸는 거는 사실 현재 과학으로는 못하는 거고요. 이 문들을 그러면 현실적으로 못 없애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지? 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냐면은, 문을 못 없애면은 문을 막을까? 문을 막자 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요 문을 이렇게 막으면 요 입구를 막아버리면은 성문을 닫듯이 여기는 문들을 막아버리게 되면은 신호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튕겨 나갈 테니까 신호들이. 그래서 요 문을 막는 약들이 개발이 되기 시작했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로슈라는 제약사가 만드는 헐셉틴이라는 약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림 그려드리면은 이렇게 해서 문을 막아버려요. 이게 달라붙습니다. 정확하게 딱. 그래서 요것들 이 Y자 모양인데, 네, 요것들을 우리가 항체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용한 게 항체 의약품이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섹터 얘기할 때 제약, 바이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뒤에 붙는 바이오가 이런 약들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딱 달라붙으면은 신호들이 이제 못 가니까 이제 자극을 덜 받겠죠. 한 가지 또 있어요. 한 가지 방법이 하나 또 있는데, 얘는 이제 바깥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거잖아요. 문을 요 안쪽에서도 걸어 잠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미세한 물질이 이 성벽을 뚫고 들어와서 여기에 딱 달라붙을 수 있게 하는 약들도 현재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아마 기억하실 텐데 1편에서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면서 약 성분 중에 무슨 맙이라고 그 성분명이 있는 약들이 있고 무슨 닙으로 끝나는 약이 있다고 첫째 시간에 요게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가장 궁금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다 나왔습니다. 이제 요런 종류의 약들이 요런 종류예요. 문을 바깥에서 막는, 문을 바깥에서 막는다. 해서 막는다. 세포 간의 정보 교환을 방해하는 약들이 요런 무슨 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약의 이제 성분을 보실 때 무슨 맙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런 Y자 모양 같은 애들이 와서 세포 밖에 달라붙어서 문을 막는 거다. 이런 그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요 아래 있는 무슨 닙이라고 되어 있는 약들은 문을 바깥에서 막는 게 아니고 성 안에 들어와서 이 성 안에 이 안쪽에 있는 문을 막는다. 그런 종류의 약이다. 문을 안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는 이 처음에 1편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이 맙이 뭐고 닙이 뭐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쳤던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처음에 그러면은 여기서 내성이라는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